네, 첫 번째 주제 때 저희가 한국 경제 어려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어려움에 좀 한몫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DMZ를 하기 전에 딜파이트를 시작할 때 처음 왔을 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더 이상 뭐 떨어질 데 없다. 이제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많이 빠졌다는 것이다 얘기도 그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1년 내내 또 계속 빠져서 시총 기준으로 또 20조 정도가 증발을 했고요. 그러면 당시 1년 전에도 물려 있었던 분들이라면 뭐 사실 손절의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또 답답한 시간을 1년 더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좀 이렇게 뺄 만큼 뺐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주식의 바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어렵긴 하죠. 주식을 갖다가 오래 해본 사람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뭐 바닥 뭐 지하 1층 있으면 뭐 지하 2층 있고 지하 네. 2층 있으면 지하 10층, 지하 100층 사실 네. 뭐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의 저점을 갖다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어떤 그 해당 섹터, 해당 산업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그건 보통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변곡점을 맞이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폭제는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양쪽의 어떤 보통은 사실은 이 업황이 개선되기에 한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 과거를 놓고 보게 그랬죠. 되면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데 주가가 좀 주가가 먼저 반응하죠.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은 업황은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을 했다라고 봐요. 저점을 네. 찍었다고 보고 반등을 시작했다고 보는데 이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사실 주가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투심 자체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부담하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로 이 시장에 뭐 과거처럼 우리 뭐 에코프로가 황제주로 등록할 때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전혀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올라갈 만하면은 누가 밀어요 강하게. 지금 누가 미는 겁니까, 공매도가 이거 진짜? 지금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이 분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심이 좀처럼 살아날 일은 사실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식의 바닥 확인이 사실은 얼마가 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횡보 장세 아니면 뭐 이런 장세들이 그래도 일단 지금 2차 전지를 갖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되돌리기에는 일단 바로 돌리기에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뭐 앞서서 이제 뭐 10개 업체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분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예, 업황은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네, 돌아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기관들이 그냥 많이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상장 주식펀드 ETF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326억 원어치를 팔았고 네. 또 외국인들도 지금 막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또 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의 2차 전지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제 개인들만 지금 애정을 갖고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이제 기관들은 다른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똑같은 돈을 하더라도 2차 전지에 투입하기보다는 다른 분야에 넣는 다른 것이 섹터로. 수익이 더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계속 뚫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고 있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전망치가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유럽에서의 또 중국 관세 철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전망치가 떨어지다 보니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예전처럼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2년은 그냥 말 그대로 이익도 줄어들고 모든 그 펀더멘털이 빠지면서 같이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는 윤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업황이 좀 돌아오긴 게 확인돼서 한동안은 뭐 바닥에서 한 20-30%도 뭐 한 달 안에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기관들은 이렇게 밸류를 산다는 말이 있는데 업황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다 탈출을 해버리는 상황이 계속돼 버렸고 그리고 3월 말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뭐 조선 많이 올랐던 조선 쪽에 공매가 몰리고 이쪽은 좀 수혜가 될 거라고 했더니 조선조는 그냥 상관없이 가버리고 잔인하게. 예, 여기에는 이 와중에서도 또 공매를 치는 굉장히 좀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그 캐즘 얘기를 저희가 2년을 했는데 캐즘이 이제 지겨워질만 하니까 또 관세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거 좀 단어 중에 좀 뭔가 이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좋은 단어는 나올 게 없나요? 글쎄요, 캐즘은 유럽 시장은 완전히 극복이 됐어요. 네. 유럽 시장에서 이제 한국 배터리의 어떤 점유율 자체가 중국에 밀려가지고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네. 전기차 놓고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캐즘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네. 유럽은 올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 독일, 프랑스에서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유럽 시장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 홀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관세를만 놓고 보게 되면 관세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배터리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이게 왜 부정적이냐라는 얘기를 자꾸 우리만 해요.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맞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네. 지금 중국 관세를 30%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58.4%를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ESS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1%, 내년에는 58.4%로 동일해져요. 네. 그러면 일단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으로 일단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북미 시장 누가 북미 시장을 먹을 거예요? 계속 제가 하는 얘기지만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네. 근데 일본 애들은 캐파 증설을 잘 안 했잖아요. 파나소닉밖에 없고. 예, 그 한국이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갖다 처리할 거다. 네. 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은 4월 8일 날 네. 그 리창 총리하고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하고 네, 통화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미국의 그 관세 폭탄에 맞서서 우리 공동 대응하자. 네. 그러니 그때부터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이제 폭탄처럼 쏟아낸 거예요. 네. 야, 중국 전기차 24년 10월에 했으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가 EU에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다시 합의를 진행할 거다. 근데 그때부터 20일 지난 후에 4월 28일 날 그 뉴스를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EU는 중국산 제품 80여 중에 네. 관세, 반덤핑, 반보증금 관세 80여 중에 폭탄 투하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저기 그 일단 트럭용 타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못해 이 다리미판 있잖아요. 네. 다리미판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그거 이제 미국하고 척질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런 것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미국하고로 전부 다 중국산이 밀리니까 그게 자기들 나라로 그건 폰데어라이엔이 직접 얘기한 네. 거예요. 이 이후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벽을 쳐야 된다고 해서 네. 한 겁니다. 이유가 만만히 뭐 때문에 전기차 관세를 갖다가 그렇게 오랜 기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리겠어요. 그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나오는 건 뭐냐면 공화당에서 물론 그런 안을 갖다 냈습니다. IRA 축소, 네. AMPC 축소 이런 걸 갖다가 냈어요. 근데 그 안 자체를 갖다가 일단 예비안이에요. 통과도 아니고. 네. 그 예비안을 갖다가 유심히 보시면은 보조금을 갖다가 26년까지 일단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연 20만 대 생산 이하 되는 생산. 네.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웬만한 데 전기차 1년에 20만 대 파는 OEM 있어요? 테슬라 빼고는? 네, 별로 없죠. 없어요. 네. 26년대까지는 적어도 유지가 된다는 거고 AMPC 자체도 한 1년 정도 단축한다는 걸로 네.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설사 그간이 돼가지고 올라간다고 합시다. 지금 공화당 유력한 지역들에 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일단 상원에서 4명 정도, 하원에서 21명 정도가 반대해요. IRA 그렇죠. 없애는 거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그게 통과가 될 거라는 것도 확신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사실은 이 개인들만이 2차 전지에 애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 쇼쳤던 기관들이 옛날에 에코프로 100만 원 막 이렇게 가고 할 때 네. 거기서 엄청난 손해 봤습니다. 네, 그렇겠죠. 이 사람들도 한을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지금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개인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를 갖다 공매도 쳐서 부시는 게 자기신들 이익을 갖다 그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확보하는 거고 자신들이 과거에 당했던 걸 갖다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된다라고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그냥 무리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네. 사실은 1분기 그다음에 4월 달에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수출액을 놓고 보게 되면은 MOM 기준으로 해서 중량 금액 다 140% 이상 증가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앞으로 배터리 업체의 내가 생각하는 제일 큰 우려 사항은 뭐냐면은 그 트럼프 정책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배터리 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전방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 25% 관세.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자체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될 테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터리 지금 4월 달까지 어떻게 보게도 회복세를 보이던 게 과연 이게 이런 회복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는 게 우려 사항인 거지.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사실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급적 요인이 주가를 더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유럽과 중국이 생각처럼 그게 가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유럽 그 전기차 점유율이 18%가 깨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제가 일단 설명을 할게요. 먼저 18%는 말씀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 예. 거고요. 거기서 중국을 전부 다 빼면은 한 40% 돼요. 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5.4%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왜 하락을 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EU에서 전기차가 캐즘이 확 풀려가지고 확 늘어났잖아요. 네, 그 잘 시장을 팔리는데 이끈 건 뭐예요? 엔트리급이잖아요, 다. 예, 저가 모델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그 지금까지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판 회사가 어디예요? 테슬라죠. 네, 테슬라 모델 3, 모델 Y에 중국 배터리 탑재되어 있죠. 그렇죠. 테슬라 중에서 저가 모델에는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롱레인지에는 3원 개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르노. 이거 전부 다 그렇죠. 중국의 그 지금 기존의 그 유럽의 OEM이었지만 지금 중국 지리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간 폴스타 볼보. 네. 다 중국 자본이잖아요. 지리자동차 소속 아닙니까? 여기 그다음에 르노라든지 폭스바겐의 저가 자동차. 저가 라인. BMW X1 같은 저가 라인. 여기에 LFP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요. 자동차 중에서 그 볼륨급 이상의 고가 라인들이 많이 팔려요? 저가 라인들이 많이 팔려요? 네, 저가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산업이 예, 마찬가지예요. 그게 LFP가 그래서 거기서 득세를 하니까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반전의 기회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저가만 팔리면 어떡해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는 그래서 뭐 한국 배터리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선산업 몇 년 전에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 폴란드에서 LF 배터리 올해 말부터 생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25년부터 올해 말부터 르노에 59만 대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ESS 배터리도 26년부터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도 ESS에 점점 좀 들어갑니다. 뭐 유럽 시장에서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로서는 그 점유율 하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의 반격이 기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한국산 배터리가 100%로 차지해야 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사실 없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차지했던 점유율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이 저가 라인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점유율을 잃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밀린다거나 아니면 중가 이상의 볼륨급 이상의 3원계에서도 우리가 중국한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그 볼륨급 이상의 차들 중에서 중국산 전기차 말고요. 네. 중국산 전기차 이외의 차들 중에서 유럽이나 북미,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들 중에서 볼륨급 이상에서 중국산 배터리 채용한 게 몇 개나 되나? 벤츠 있어요, 벤츠. 네, 벤츠 유일하게 있습니다. 뭐 파라시스 썼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뭐 그것도 S는 예. 그거 이외에 찾기 힘들어요, 굉장히.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그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조선업을 밑에서 얘기를 했고요. 왜 조선업이 이렇게 강세냐? 우리가 고가 선박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가는 니들이 해라라고 주고.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흥하고 있는 비결인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강점은 분명히 다른 데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시장까지 우리가 지금 장점으로 갖고 있는 3원계 시장까지도 만약에 중국한테 뺏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한국 배터리 산업을 네, 뭐 그때는 그때는 폭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 상황이 과연 그런 거냐 일부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의견은 뭐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 너무 한쪽만 보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김종원님께서도 지금 시장이 커지니까 그냥 마켓 쉐어만 좀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독일 3사 그러니까 폭스바겐, BMW, 벤츠의 배터리 수요가 뭐 14.5%로 미국의 빅보다도 2배 이상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유럽에서 사실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쟁력 있는 완성차가 그렇게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IRA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없는 자본 속에서.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 캐즘은 사실은 그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로 전기차를 사실 분들은 사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그게 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미국 시장 그 중간에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그동안 너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도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를 쳐가지고 지금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거 분명히 희망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장밋빛이 가격이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픔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죄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차트 보면은 지금 가격이나 뭐 펀더멘털 보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는데 차트를 보면 이러니까 사실 좀 겁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럼 수급을 좀 바꾸기 위해서 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마무리 드리고 싶은데 한때 에코프로비움이 이제 코스피 이사 가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적자 전환이 되면서 무산이 됐잖아요. 요거 흑자가 되면서 다시 할 수도 있겠다. 뭐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모멘텀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차전지 섹터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이 헝가리에서 지금 CATL과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뭐 대략 대규모의 어떤 수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것도 사실 소소한 건 아니죠. 조 단위의 그 ESS 시장에서 계속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올 2분기, 1분기까지는 그런대로 또 작년 저점을 뚫고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나아진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야지만 결국은 수급이 그때부터 좀 투심도 좀 살아나면서 좀 따라 붙으면서 사실은 이게 누르는 힘을 갖다가 좀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투심이 좋을 때는 뭐 시장을 이전하고 하는 게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간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말씀을 주셨고 외인들 투자도 지금 붙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뭔가를 바꾸면 안 한 그거는 시장 이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원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